네, 소규모 햅셉 인증을 위해서 우리 시설 개선이나 또는 신축을 통한 인증의 필요 충분 조건, 다시 말해서 햅셉 그 제조 시설을 구축하시는데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강의 두 번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강조드렸었던 사항은 공간은 최소화시키시고, 두 번째, 그 공간 최소화의 계구부, 최소 계구부는 미니멈 3개 확보를 하셔야 된다. 그 이상의 확보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왜 조심스럽냐면 비용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문으로서 인아웃 해야 되는 물류 인아웃 하나, 인, 아웃 하나, 그 다음에 사람이 출입하는 출입구, 인, 아웃.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출입구가 3개만 확보를 하시고 그 외에 창문은 절대 확보를 하시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기존에 지금 확보되어 있으신 창문이 있으시다면 내부의 시설 개선을 통해서 안에서 다 판넬로 마감을 하셔서 완전 밀폐를 통한 안전성 확보를 더 강화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햅셉 구축 또는 안전한 어떤 관리 플러스 인증을 받으시는데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이 밀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차원에서는 건물 규모를 너무 키우시지 말고 건물동은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보를 하시는 게 1차적인 부분의 팁이다. 다시 말해서 60평 미만, 59평 정도로 건물이 커져야 된다면 59평 규모로 하나 지으시고 나머지 규모로 건물을 지으셔서 이으시는 방법이 좀 더 건축비를 절감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근데 그렇게 뭔가 막 크게 지으시려고 하지 말고 소규모로 해서 작게 해서 점점 늘려나가시는 게 매출 증대를 하시고 난 다음에 늘려나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우리가 막말로 인증 경영체 분들 누구나 다 제가 만나 뵌 분들에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우리 대표님들도 꼭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기업체는, 경영체는 매출이 깡패입니다. 매출이 일어나야지, 또 매출이 극대화돼야지 뭔가 다른 스텝으로 다른 부분으로 확대하든지 아니면 운영의 안전성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는 느끼는 바가 이겁니다. 너무 크게 해가지고 너무 많은 인원들이 일을 하셔야 된다면 이런 외부적인 부분의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회사의 경영에 증대한 어떤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지금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 시키시고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영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인 부분에 극대화를 시키시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현명하다. 자, 사무실은 다른 동으로 이 도면에서 나와 있으니까 사무실은 그냥 외부로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출입구가 따로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저온저장고 두 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동도 따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일반실로 이렇게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제가 여기는 일반실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일반실, 입고전실이랑 일반실, 저온저장고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포장실과 에어 세병실까지를 일반실 개념으로 요거는 관리를 하신다. 이 지금 제조시설 같은 경우. 중간에 이제 청결실이 있다면 준청결실이 있다면 준청결로 관리를 하시는 거고요. 여기에 따로 확보되어 있는 게 청결실이죠. 청결실, 일반실, 일반구역 따로 이렇게 확보를 해 놓으셨고요. 세 번째로는 중간에 있는 위생전실을 포함해서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구를 거쳐서 들어와서 탈의하고 화장실 있고 위생전실, 이 위생에 관련된 부분을, 사람의 위생에 관련된 부분을 컨트롤하는 공간, 이렇게 3개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물류동선은 일반실, 이 입고전실을 통해서 들어오네요. 물건이 들어와서 입고전실에서 검수를 통해서 검수를 하고요. 시험 성적 다 확보를 하셔서 완전 안전한 인풋을 하시고 보관하시거나 뭐하고 해서 결국에는
공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일반실 공정을 거칩니다. 이 안에서는 저온조장실에 보관하셨다가 또 꺼내 오시고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람이 왔다 갔다 또는 사람이 아니라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흐름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인풋이 돼서 일반실을 통해서 청결실로 왔습니다. 청결실로 물건이 들어오고, 이게 여기 안에 지금 에어 세병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포장재에 대한 어떤 세병 또는 세척 또는 나름 그것에 대한 소독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물건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청결실을 통해서 CCP 관리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주스가 아니고 뭐 액상이 아닌 이상은 고형 제품 같은 경우는 햅스 인증을 받으시려면 금속 검출을 통해서 마지막 CCP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금속 검출을 통해서 외포장로 나가서 외포장실에서 외포장되거나 보관됐다가 물류로 아웃이 되는, 이게 일반적인 물류 동선도의 가장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인동선입니다. 인동선이라고 하면 물류랑은 다르게 사람이 이 공간, 우리 이 제조시설 내부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해서 일을 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뭐 탈의실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당연히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 안에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화장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있다가도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탈의했다가 위생전실로 들어가서 개인 위생을 모두 다 처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일반실 쪽으로 가시든지 또는 청결실 쪽으로 가시든지 두 개로 나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제일 핵심은 일반실과 청결실이 이격돼 있다. 이격돼 있다. 물론 그 일반실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던 분이 청결실로 가실 수는 있습니다. 다음 공정으로 일을 하러 가실 수는 있지만 일반실에 계시다가 청결실로 바로 넘어가시는 것은, 여기에서 일반실에서 바로 청결실로 넘어가는 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반대로 청결실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일반실로 가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 청결실에서 일반실로 넘어가시는 거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다시 일반실에서 바로 청결실로 넘어오는 건 안 된다. 일반실에 가셨다가 청결실로 오시려면은 위생전실을 거쳐서 개인위생을 한번 더 다 하고 손 씻고 모든 걸 다 해서 위생 기준을 높이시고 난 다음에 청결실로 다시 와서 일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반실로 오신 분들은 입고전실을 통해서 밖으로는 안 나가고 여기서 물건 받고 검수하시고 여기에 왔다 갔다 일을 하시고요. 일반실 안에서 우리 공정에 따라서 일을 하시되 저온저장실 왔다 갔다 하실 수는 있는 거죠.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대부분은 일반실에서 퇴실하실 때는 위생전실을 거쳐서 탈의실에 와서 탈의하시고 나서 이제 완전히 아웃으로 가시는 그런 경우로 일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청결실로 가시는 분은 여기에서 나뉘니까 청결실로 가시는 분들은 들어와서 탈의하시고 위생전실 가서 철저하게 개인위생을 확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청결실로 들어왔습니다. 청결실로 들어오셔서 여기에 일반실에서 공정품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청결실에 맞춰져 있는 공정을 통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겠죠. 에어 세병에 되어 있는 세병, 세척되어 있거나 아니면 에어 세병되어 있거나 소독되어 있는 용기를 갖다가 내포장하고 모든 공정을 통해서 요 금속 검출을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넘길 수 있고요. 이 넘어간 것은 완전히 제조가 끝난 거지, 포장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포장실에 가셔서 적재하시거나 박스 포장을 하시거나 보관하셨다가 박스 포장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실 수는 있는 거죠. 위생전시로 넘어가실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결실에서 들어와서 일을 하셨던 분은 청결실에서 끝내시고 밖으로 나가시는 거고요. 일반실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은 다른 부분으로 청결실로 이렇게 외포장실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청결실에 지금 그 내포장을 하고 있는데 일로 넘어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결실의 위생 기준은 일반실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일반실에서 일을 하셨던 계셨던 분들은 청결실은 바로 못 넘어온다. 청결실로 넘어오시려면 위생전시를 한번 거치셔서 다시 개인위생을 하시고 청결실에 왔다가 가실 수는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인동선을 통해 가지고 인동선은 결국에는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인아웃에 하는 개구부를 통해서만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입고전시나 출하전실로 밖으로 왔다 갔다 사람이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식품제조가공의 일반 구역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저온저장고를 포함해 가지고 이 구역이 일반 구역이 되겠죠. 그리고 또 외포장시나 이런 쪽이 일반 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역은 위생전시를 통해서 인아웃이 되는 거고요. 이쪽을 통해서 인아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생전시를 통해서만 왔다 갔다 하고 만약에 청결실에 제품을 생산하시는 공정 없이 한다면 이거는 지금 제조를 이쪽 내포장하고 뭐 이런 제조를 안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는 안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제가 일반실에서 청결실로 나와 있는 문이 따로 확보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좀 이 구역만 이렇게 구역을 해놔서 그렇습니다만 이쪽에 보면 개구부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금속 검출기에 개구부만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만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물건을 여기에 문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거의 많이 확보를 요즘 그렇게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문도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문은 그냥 일반적으로 손잡이가 있는 문이기 때문에 양방향 도어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문인데 일반실과 청결실 사이에 만약에 문을 확보하신다. 개구부를 통해서 물건만 받는 게 아니라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내가 설계를 하겠다.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문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큰 문을 사용을 한다 하면은 완전히 밀폐되는 문으로 하시되 그쪽에서는 웬만해서는 원웨이 문이 있습니다. 원웨이 방향으로 열릴 수 있는 손잡이가 있는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 있으면 양쪽으로 손잡이가 있겠죠. 근데 한쪽으로 손잡이가 없고 한쪽으로만 손잡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가 있는 쪽은 청결실에만 손잡이가 있어야 되고 일반실에는 손잡이가 없는 부분으로 설치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일반실에서는 청결실을 바로 못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결실에서는 갑작스럽게 일이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된다면 청결실에서 넘어갈 수 있고 또는 물건을 받아야 된다면 문은 열어야 되니까 청결실 쪽에서 문이 열리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두 번째 청결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결실의 대부분은 밑에 하수 트렌치를 막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나름 거기에서 물 청소를 막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수 트렌치의 잘못된 관리나 이런 걸 하게 될 경우는 그것도 또 교차 오염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은 항상 청결실은 굉장히 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클린룸 시설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공간으로 시설을 만드시면 되는데 단 완벽한 밀폐와 쾌적한 환경, 다시 말해서 정말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청소 관리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을 시키셔야 된다. 그리고 청결실에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하나가 여기에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파란색은 밑에 보면 포충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충등이
청결실에, 다른 실에는 입고전실들이나 사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문이 있는 곳에는 포충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는 다른 어떤 일반실이나 뭐 이런 데는 꼭 포충등이 있어야지만 인증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긴 상관이 없습니다만, 청결실에서는 포충등이 꼭 하나 확보가 또 돼야 된다. 이건 이따가 이제 방충망사 할 때 좀 정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는 이 인동선 출입구 이 에어리어 같은 경우는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 문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이 열리는 곳에 뭐 있어야 되는, 문들마다 있어야 되는 에어 커튼이라는 게 문 위에 장착이 돼 있어야 되고요. 또 요 안에서도 포충등이 하나 있네요. 이 방풍실에 이 문이 열렸을 때 이 공간을 이격해주는 이 방풍실에 포충등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대충에 관련된 부분의 유입을 안에까지 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문 쪽에서 한번 걸러주고요. 그래도 들어와서 생존하고 있는 애들은 이 포충등을 통해서 한 번 더 걸러주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된다 하는 게 되어 있고요. 탈의실은 하나든 두 개든 우리 이 인원에 따라서 확보를 따로 하셔야 된다. 꼭 있어야 됩니다. 탈의실은 한 평이라도 있어야 되고요. 그 탈의실 확보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화장실도 하나 정도는 웬만해서는 확보를 하셔라. 밑에 요 원래 기존에 있는 우리 건물을 리모델링 하셔야 되는데, 리모델링 하시면서 화장실 공사를 해가지고 하실 수 있는 곳이라면 꼭 확보를 하시고,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기준을 달리 하셔서 외부에 있는 걸 쓰시긴 하셔야 되는데 기준은 좀 더 굉장히 엄격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위생전실을 가만히 보시면 이게 형태가 꼭 이렇게 테트리스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 그럴 필요는 없고, 위생전실은 꼭 무조건 공간으로 하나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위생전실은 전체 우리 공간에서 가운데에 있네요, 가운데. 다시 말해서 중앙 통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생전실을 거치시지 않고는 사람은 여기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행위를 할 수 없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생전실이 확보가 안 돼 있고 위생전실의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이 들어가 있지가 않으면 인증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설 기준에서 계구부 최소 3개가 확보를 하셨다면은 그 계구부의 필요 충분 조건이 지금 나와 있는 거네요. 출입문 에어커튼입니다. 출입문 에어커튼. 에어커튼이 꼭 있어야 된다. 에어커튼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 크기에 맞춰 가지고 에어커튼이 설치가 되어 있고 문 위에 있네요. 근데 보시면 원래 이 기준은요, 외부에 설치하는 게 기준입니다. 문이 열렸을 때 에어커튼이 외부에서 벌써 바람이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외부에 비가림막이나 뭐 이런 어떤 다른 파고라라든지 이런 그 시설이 설치가 안 됐다면은 그게 결국에 비바람, 여러 가지 눈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뭐 전기 제품이다 보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또는 외부의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거기 문만큼을 확보 못 하셨을 경우는 내부 쪽으로 설치를 하실 수는 있어요. 내부에 설치했다고 인증이 꼭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원칙은 외부에 설치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문 크기에 그 사이즈에 딱 맞게 그 이상으로 설치가 돼야 된다. 원칙은 이 에어커튼은 동작 센서로 작동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것은 좀 비싸요, 원래. 왜냐면 사람이 다가가서 한 1m 전후가 다가가게 되면은 문이 열리기 전부터 에어커튼이 확 바람이 나오는 게 작동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일반 우리 제조시설에 부착되는 에어커트는 다 동작 센서가 아니라 접지식 센서가 있는 그런 센서가 그냥 문에 여기 이 문에 이 문 프레임에 센서로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에 하나 달려 있고 우리 문에 있어서 이 문이 열렸을 때 접지가 딱 떨어졌을 때 바람이 확 나오도록 센서가 그렇게 붙어 있다. 근데 그게 인증에서는 중요한 것은 이 센서에 인터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딱 떨어지자마자 바람이 확 나오도록 돼야 되고요. 그 바람의 강도는 굉장히 강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 문들마다 에어커튼이 있어야 된다. 문들마다 꼭 에어커튼은 장착돼야 된다. 이게 없으면 인증 요건에 미흡하다. 이거는 결국에는 현장에서 없는 걸로 치부돼서 그거는 점수도 깎일 뿐더러 보안이 꼭 떨어집니다. 에어커튼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단 이제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수준에서 레이아웃을 작성할 때 에어커튼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명시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에어커튼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이 있으면 문 위에다가 장착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에어커튼은 전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콘센트가 됐던 전기 선이 하나가 뽑혀 있어야 되는구나.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구나. 문들 위에는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명시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에어커튼에 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센서가, 접지 센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왜냐면 시공 돈을 절약하신다고 이런 거 시공을 안 해보신 이제 뭐 판넬 조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시공을 해서 이런 거가 있다가 있어야 돼서 예를 들어서 에어커튼 부착해달라고 하면 에어커튼을 어디서 사갖고 와가지고 장착을 해놨는데 접지 센서가 있는 것도 모르고 해가지고 그거 다 그냥 박스채 버리고 해가지고 센서가 없어가지고 이따가는 그냥 센서 없이 그냥 컨센트에 그냥 전기만 전기를 계속 꽂아놓고 작동을 시키면은 24시간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봤습니다. 그래서 센서를 따로 사가지고 연결을 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된다. 방충망서 중에는 에어커튼은 출입구에 다 있어야 되는 거고요. 포충등이 꼭 최소 4개 확보해야 된다. 포충등은 최소 4개 확보해야 되는데 포충등은 뭐냐? 입고전실에 하나, 다시 말해서 문 있는 곳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입고전실에 하나, 사람 출입구에 하나, 그 다음에 외포장실 이 하나, 여기 하나 있어야 되고요. 가운데 있는 청결실에 하나, 이렇게 4개가 있어야 됩니다. 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구축하시는 곳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게 이 내부에 뭐 화장실이랑 또 다른 어떤 공간에 외부로 나가는 문이 있는, 그러니까 건물 내부긴 하지만은 우리 공장이랑은 좀 다른 외부의 이 유입이 해충이 들어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그런 문이 확보가 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위생전실에도 또는 위생전실 바로 전에 방풍실 이런 데도 포충등을 하나 더 확보를 하시는 게, 거기에 에어커튼이 확보가 안 됐다면은 이렇게 확보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포충등은 이런 타입으로 포충등이 설치가 이런 걸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포충등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안에 있는 등이죠. 불이 나오고 있죠. 등이 있는데 등은 백열등처럼 되어 있는 이런 등이 이렇게 생겨 있는 등이 하나가 있던 2개가 있던, 또는 이게 이렇게 등으로 하나짜리가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2구짜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구짜리가. 또는 이렇게 3구짜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3구짜리는 거의 안 쓰는데 이렇게 1구, 2구, 3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기간입니다. 이거는 1년, 이건 2년, 이건 3년. 무슨 기간이냐? 사용 기간입니다. 사용 기간. 포충등은 24시간 작동되고 있어야 되는 인증 요건입니다. 근데 이 1년, 2년, 3년이라도 빛은 나올 수 있어요.
전기 빛은 나올 수 있는데 포충등은 비례충을 유입시키는 부분인데 일반 우리 파장의 빛으로는 유입을 100% 하지 못하죠. 얘네들을 유입시키는 가장 핵심은 자외선 파장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자외선을 통해서 얘네들이 현혹돼 가지고 이쪽으로 유입하는 부분이기 그런 어떤 방식의 기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그 전구는 자외선 파장이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짜리는 1구짜리는 등은 계속 작동을 할 수는 있는데 빛은 나오는데 자외선 파장이 1년 정도 이상이면은 별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1구짜리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이 자외선 등의 이 전구를 교체를 해 주셔야 된다. 그다음에 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플라스틱 제품을 위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리시는 타입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이렇게 제끼시는 타입도 있을 거고요. 옆으로 여는 타입도 있습니다. 여러 포층등 타입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열릴 수 있는지를 확실히 사용을 해 보셔서 아셔야 되고요. 그걸 연 다음에 열면은 거기에 등이 같이 부착이 돼 있든지 아니면 같이 따라 열리든지 그런 여러 타입으로 이제 달라져 있는데 그거 어쨌든 빼시고 등이 있으면 그 등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끈끈이가 뒤에 벽면 이 플라스틱 앞쪽으로 부착이 되고 밑에도 부착되는 경우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부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일에 한 번이든 우리 방충망서 관리 기준에 따라서 한 번씩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비례충이 얼만큼 유입됐는지. 요 포충등 있는 4곳마다 1, 2, 3, 4 이런 식으로 번호 넘버링을 매겨서 동절기에는 거의 한 2주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시는 거고요. 하절기로 가면 갈수록 일주일에 인터벌을 줄여서 이렇게 관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 포충등 이 끈끈이를 빼셔서 여기에 붙어 있는 이 비례충들을 개체수가 뭔지, 마리수가 얼만큼인지 이런 것을 다 이제 명시를 해서 작성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신다. 실질적으로 인증심사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충망서 관리하시는 담당자를 불러가지고요. 일지나 이런 거를 다 평상시 이제 기준이 되어 있고 관리가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담당자가 있겠죠. 근데 현장에서 그렇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현장 심사에서는 끈끈이를 가지고 새 끈끈이를 가지고 오라고 하셔가지고요. 이거 교체를 해보시라고 시연을 시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인증심사에만이 아니라 사후 우리가 검사에서도 일상 점검 속에서도 결국에는 조사평가에서 지방식약청의 분들도 포충등 이거 한번 갈아보세요. 이렇게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CCP 하시는 거에 CCP 모니터링 하는 방법도 시연을 시켜보고요. 포충등 가는 것도 이거 끈끈이 가는 것도 해보고 다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못한다면은, 이거 다루지 못한다면은, 실질적으로 가라로, 일지를 다 가라로 작성한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은, 최초 인증이면 문제가 돼서 인증이 안 될 거고요. 보안이 떨어지는지 아니 다시 구축하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구축된 곳에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일지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시연을 잘 못한다. 방법을 잘 모른다. 빼는 방법도 모르고 뭐 여는 방법도 모른다. 이러면 무늬만 헬스텝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원스트라이크아웃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례해충만이 아니라 우리 흔히 얘기해서 방서를 위해서 쥐에 끈끈이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끈끈이 설치하는 곳은 우리 여기에 이쪽 다시 말해서 여기 들어오는 입구 문 옆에 벽 쪽에 밀착해 가지고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쥐들은
보행 개념에 자기가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 막 이렇게 가로질러서 도망갈 수는 있지만 평상시에는 벽에 자기의 등이나 한쪽을 대고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보행하고 이동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벽 쪽에 붙여가지고 해놓고 내부에는 통 안에 정말 이렇게 손에 댔을 때 정말 끈끈으로 찍 이렇게 늘어나는 G포스라고 하는 그런 끈끈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옆에 하나씩 그냥 한쪽에만 있으면 안 되겠죠. 이쪽 문이 여기에 있다면 문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다면 문 한쪽으로 와서 이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하나 해가지고 우리 G 트랩을 설치를 해야 되고 G 트랩 옆쪽으로는 종이로 되어 있는 보행해충 다시 말해서 바퀴벌레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 바퀴벌레 트랩들을 하나씩 더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쪽에 청결실 쪽에도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되는 그런 설비들에 G까지는 아닙니다만 보행해충 이런 곳에 그 트랩들은 설치를 하는 게 또 일반적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G 트랩 같은 경우는 완전 밀폐되어 있는 건 옆에 구멍만 조금 뚫어져 있는 밀폐는 외부용입니다. 외부용일 경우 G포스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G 먹이 다시 말해서 지약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위생전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전실의 필요 충분 조건 있어야 되는 것 물론 우리가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형을 가지고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입니다. 세면대인데 기존에 있는 타일로 우리 그 도자기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우리 세면대 어떤 세면대도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가급적 이렇게 스텐으로 되어 있는 요즘은 기성 제품으로 나와 있는 위생 전실용 세면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그냥 구입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고요. 스텐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가격이 아주 저렴하지도 않지만 아주 비싸지도 않은 상태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수전이 하나가 있고요. 이 수전은 항상 물이 열려져 있는데 밑으로 여기에 페달이 있습니다. 페달이. 그래서 페달을 밟으면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화면이 잘 안 나와 있는데 이쪽으로는 한쪽에 거품 손세정제가 나올 수 있는 있거나 아니면 벽 쪽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고체 비누를 쓸 수가 없고 거품 손세정제로 액체형으로 손세정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뭐 손 씻는 거는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걸 지금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식품을 취급하시는 분들은 손 씻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손 씻는 방법도 30초 이상 어떻게 씻어야 된다. 이것도 이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핸드 드라이기처럼 이것처럼 손을 빨리 말릴 수 있는 것 또는 핸드 타월처럼 이렇게 타월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위나 아래나 어디나 어쨌든 다른 공간에서 연결이 되더라도 여기에 있는 물이 나오는 이 수전에는 다시 말해서 세면대에 항상 필요 충분 조건은 이렇게 전기 히팅기 다시 말해서 뜨거운 물이 꼭 안 나오면은 절대적으로 인증 요건에서 벗어난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을 경우는 여름에는 상관이 없지만 겨울에 차가운 물로만 손을 씻어야 된다. 그거는 대표님들도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누가 감시를 안 하는 상황에서는 손을 차가운 물로 열심히 씻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수가 꼭 확보가 돼야 된다 하는 게 인증 요건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이 알코올 소독하는 기계들, 알코올 소독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소독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꼭 그냥 분무되는 게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닦을 수 있는 알코올 손소독이 확보돼야 되고요. 그 전에 확보돼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끈끈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탈의실에서 위생복을 갈아입고 환복을 해가지고 위생전실로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보여야 되는 거죠. 끈끈이 롤러가 보여야 되는 거죠. 벽면에 어떻게 끈끈이 롤러를 사용한다는 것도 게시가 돼 있어야 되고요. 또 거기 옆에는 조그마한 거울이나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뭔가 스텐판으로 뭔가 비칠 수 있는 아니면 요즘은 거울도 깨질 수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그 거울 타입의 그 필름지가 있습니다. 필름지를 우리 은색으로 되어 있는 필름지가 있는데 그거를 벽에다 붙이면 거울처럼 다 비춰가지고 그걸 보고 모든 개인 이물들을 다 확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 대표님을 포함해서 우리 식품 제조가공 공장에 들어오는 모든 어떤 분이라도 뭐 인증심사원들 빼고는 우리 내부의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모든 햅셉 팀원들은 항상 들어올 때 출근을 하기 전에 머리를 감고 오는 것. 머리 감기가 필수입니다. 이것이 내부적으로 약속이 안 돼 있으면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면 사람의 머리는 모발은 하루에 70가닥씩 자연적으로 뽑히는 게 자연적이랍니다. 뭐 물론 그만큼 또 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냥 그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샴푸나 머리 감는 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뽑히는 게 언제 어떻게 뽑힐지 모르게 계속 이물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머리를 감고 샴푸를 하시고 드라이기로 이렇게 말리시고 하는 동안에 하루 정도에 뽑힐 수 있는 양이 5, 60가닥이 거의 다 뽑혀서 없어지고요. 그렇게 이제 뽑혀서 온 상태에 깨끗하게 샴푸를 하고 온 상태가 돼야지만 우리가 위생모를 쓰고 이렇게 근무를 하셔도 조금 안심이 되는데 그것도 안심이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이 끈끈이 롤러로 항상 이물을 머리카락을 포함해서 먼지, 지쓰레기 모든 이물들을 보풀 이물들을 다 제거를 하는 그런 이제 부분으로 절차를 하시고 들어와서 손을 씻고 손 건조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알코올 손소독을 한번 하시고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실 때 어쨌든 문은 자동문이 돼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자동문이 아니라 손잡이로 여는 문이라고 한다면 이 청결실 쪽이 됐던 일반실 쪽에 문 옆에 그쪽에 이제 조그마한 함을 두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위생 장갑 다시 말해서 라텍스로 된 위생 장갑과 손소독제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위생 장갑과 그 다음에 마스크 이런 거를 이제 거기에서 다 마스크 쓰고 손소독 한번 하시고 위생 장갑 끼시고 가셔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생물학적인 위에 우리 미생물이나 세균이나 이런 게 번식되는 게 최장 8시간 또는 4시간 정도로 기준을 잡고 우리가 관리를 하시는데 4시간 정도, 그러니까 오전 들어가서 근무하시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다시 들어가셔서 한 번 더 손 씻고 이걸로만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은 그냥 햅셉 구축하는 일반 시설일 경우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햅셉을 구축하셔서 관리를 하시는 제조시설 같은 경우는 한 2시간에 한 번씩은 꼭 손을 씻으시는 게 기준으로 삼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생전실 가서 손을 한번 씻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못하시면은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생산하는데 생산 라인에 시간이 너무 없으시다 하면은 말씀드렸었던 이쪽으로 다시 오셔서 내가 쓰던 라텍스 위생장갑은 버리시고 알코올 손소독을 한번 해가지고 확실하게 균이나 미생물을
숫자를 개수를 확 낮추시고 난 다음에 새 위생 장갑을 끼시고 다시 가서 일을 하시는. 그래서 1일 8시간 기준으로 근무를 하시고 생산을 하신다면은 1인 4개의 라텍스 장갑을 소진을 하신다. 그런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공정상에서 청결실과 일반실과 준청결로 나뉜다. 예. 근데 준청결은, 예, 그게 건조, 살균 또는 분쇄, 뭐, 아니면, 예, 분진이 많이 나오고, 가열이 많이 나서 스팀이 많이 나오고, 증자가 되고, 튀김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일 경우, 예, 준청결로 따로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실과 청결실로 따로 나누는데, 일반실은 대부분 입고전실을 포함해서 외포장실까지 일반실로 보고요. 청결실은 따로 청결하게 정말 내포장되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 관리를 하신다. 좀 중점 관리를 하신다. 그리고 여기들도 사실은 다 일반실 에어리어이긴 하지만 사람이 쓰는 위생에 관련된 부분으로 따로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하신다.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우리 레이아웃의 가장 기본은 최소화시키는 개구부, 다시 말해 문 3개만 딱 확보를 하시고 문 3개에는 에어커튼과 그 공간, 문으로 들어오는 공간에는 최소 3곳 다 포충등이 설치가 돼야 된다. 포충등 설치 위치는 위치들마다 좀씩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좀 더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고요. 그렇지 않고 구획된 공간 안에서의 문은 밀폐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밀폐가 확보되는 문으로 기성 제품으로 문을 쓰시되 대부분 재질은 판넬로 씁니다. 그래서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일반 평판넬 쓰시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 안에도 또 일반 스티로폼을 쓰실 수가 없고 해서 최소 난연 2급 이상을 쓰셔야 되고, 난연 제품 2급이라면 스티로폼 제품, 스티로폼만이 조금 검은색으로 막 이렇게 검은 난연 이 코팅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코팅이 어느 만큼이 되냐, 1급이냐 2급이냐 차이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두께 또는 그 성분 재질에 따라서 이제 타입이 조금 바뀝니다. 그리고 일반 판넬의 개념에서 벽과 천 정도 판넬로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고 판넬을 사용 못 하실 경우는 내수성과 내화성 이런 거를 확보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 어떤 플라스틱 재료로는 목재는 절대 사용을 하실 수가 없고 패브릭, 천도 사용하실 수가 없는데 이 위에 천고 같은 경우는 천정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아파트 안에 화장실에 있는 플라스틱 제품 그런 건 다 이제 리빙 우드라는 제품인데 그거는 불이 붙거나 열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냥 녹아버리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는 쓸 수가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내화성을 조금 더 확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열 경화성 수지라는 SMC라는 열 경화성 수지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여러 타입이 있어요.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크기도 다 다양하고 해서 그거는 앙카를 박아가지고 프레임을 짜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방식이나 타입이나 종류에 따라서 판넬만큼 이상으로 가격이 또 들어갈 수 있고 더 비쌀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판넬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바닥재는 대부분 물을 너무 많이 쓰는 곳은 우레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에폭시를 대부분 일반적으로 에폭시를 많이 쓰시는데 에폭시를 썼을 경우는 잘 깨지기도 하고 보수도 1, 2년에 한 번씩은 하셔야 되고 만약에 요만큼만 깨졌다. 그러면 요만큼만 에폭시를 따로 보완해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에폭시를 한 번 더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일반적으로 에폭시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워터프로우라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워터프로우는 에폭시보다는 단가가 최소한 4, 5배가 더 비쌀 겁니다. 시공비가. 평당 회배당 이 가격이 좀 더 비쌀 거고요.
비싼데, 예, 이 제품은 이렇게 아주, 예, 정밀한 시공이 가능하고, 두께도 굉장히 이게 밀링돼 가지고 나오는 제품, 그 시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 예, 파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4, 5년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물을 굉장히 많이 쓰는 곳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워터우로 제품이 초반, 예, 우리 시공비나 그, 투입되는 비용은 높을 수 있지만, 유지보수 차원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에폭시 같은 경우 이만큼 깨지면 전체 다 이거를 한번은 보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워터우로 같은 경우 요만큼이 만약에 뭐 문제가 되고 파손이 됐다면 요만큼에 관련돼서도, 예, 따로 보완 시공이, 예, 파손이 좀 보완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일단은 하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창문이 있는 것은 비축하지 마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요 위에 라인처럼 전기선이 내려오는 겁니다. 전기선이 이렇게 확보돼서 내려오고, 또는 여기는 지금 수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수 트렌치도 이렇게 딱 구분돼 가지고 딱 에어리어로 결정돼 있는 곳에 하수 트렌치가 옆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상수가 들어오고 하수가 나오는 하수는 여기에 바로 연결돼서 밑에 물이 바닥으로 다 이렇게 칼칼칼칼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시공돼서 설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빠르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새로운 어떤 레이아웃이 나와 있죠.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시간 관계상 최소화시키는 부분으로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크기 평수는 그러면 햅셉 구축하는데 인증받는데 몇 평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준비해 봤고요. 최소 평수는, 예, 기준은 몇 평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건 법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저도 일반적으로 이 지금 경영체 인증을 10월 달에 받으셨는데요. 올해 2020년 10월 달에 인증을 받으셨는데, 여기는 95점 이상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 경영체는 우리 농촌융복합 예비 인증자 경영체입니다. 지금 내년 이제 첫 번째 그 인증 심사 쪽에 이 인증을 요청을 하실 곳인데, 햅셉을 어쨌든 가채 주수기 때문에 햅셉을 인증을 받으셨고요. 의무 품목이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최소 평수로 10평, 예, 10평으로 시공해서, 예, 인증을 받은, 예, 가채 주수하는, 예, 작업장이에요. 10평으로도 가능하냐? 여기 이 레이아웃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뭐가 평수가 이렇게 하면 좀 평수가 커지는데, 예, 이쪽은 지금 화장실을 포함해서 요 방풍실이나 이 에어리어는 여기 이 지금 우리 제조시설이랑 좀 다른 곳이에요. 이쪽으로 다 같은 상가가 있기 때문에 상가와 여기 공용으로 쓰는 곳이에요. 예, 그런 부분은 일단은 뺐고요. 우리 경채 제조 시설만 가지고 10평으로 인증을 받은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10평으로 가능할까? 이것도 어디 외부에 도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안산 시내에 있는 상가 건물에 있는 곳이에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만큼이었어요. 이만큼. 이런 공간을 조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시설 개선을 해가지고 인증을 받은 곳이다. 자, 이곳의 특징은 그냥 일반 상가다 보니까, 근생2의 상가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받았느냐. 밑에 지금 뭐 레이아웃을 짜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여기 지금 우리 공간으로 밑에 하수, 트렌치나 하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 밑에 이 바닥을, 네, 하수를 넣기 위해서 바닥을 파냈죠. 파냈고, 예, 거기에 하수를 묻었고, 그 다음에 수도를, 예, 묻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흡기 배기를 넣기 위해서 굉장히 층고도 낮았을 뿐더러 중간에 이 공간, 여기에서부터 끝에 공간 중간 정도의 층고에, 이렇게 트러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콘크리트로 딱 막아져 있어서 층고도 높지가 않아요. 전체 층고가, 전체 여기에 층고가 2m, 한 70 정도? 3m가 좀 안 나왔어요. 2m 80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한 30cm가 또 이만큼 먹어 있었기 때문에 안에 이 흡기배기의 시설 이런 어떤 설비들이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레이아웃 설계를 한 10차례를 수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공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10평으로 이게 보완이 돼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으로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공간을 따로 확보를 했고요. 여기에 바로 들어가자마자 복도를 통해서 들어가서 탈의하시고 들어가시는데 여기는 방풍실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문이 있어서 위생전실은 여기에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일반실입니다. 그러니까 인풋 입구가 이렇게 돼가지고 일반실 세척하고 이런 곳이고요. 여기 개구부를 통해서 세척된 게 넘어오고 여기야 여기가 청결실 가열해가지고 이거를 살균해서 파우치 포장을 해서 실링해서 포장해서 외포장해서 나가는 방식의 개념으로 이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폭이 1m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 탈의실 쪽에 우리가 옷장 2개가 설치가 되는데 옷장 앞에 사람이 쓰면은 그 공간이 60cm입니다. 60cm. 60cm에서 탈의실의 옷장도 이렇게 큰 게 아니라 굉장히 좁은 거, 30cm도 안 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옷은 이렇게 옆으로 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어 놓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옷장도 딱 최소화해서 여기서 일을 하시는 분 3분과 인증심사원 위아래로 인증심사원들은 위생복을 일회용으로 딱 패킹된 걸 드리기 때문에 그분들 그냥 외부 걸어놓는 옷장 다 하나씩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확보를 해가지고 확보가 됐고 이 중간이 청결실입니다. 청결실이고 외포장실이고 이쪽은 아까 도면으로 봤었던 입고돼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 옆에는 지금 이제 청결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입고로 들어간 곳이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신발 갈아 신고 들어간 곳이 여기 문을 열어서 들어간 곳이 여기가 탈의실. 탈의실에 옷장들이 설치가 됐고 요 끝으로 가면은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탈의실에서 나온 방풍실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화장실 되고 이쪽으로 가면 위생전실이 나옵니다. 위생전실에 손 씻고 뭐 하고 해서 위생전실 끝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쪽 문을 통해서 나오면 이쪽이 일반실입니다. 일반실에서 세척하고 에어버블 세척을 해가지고 원모를 넘겨서 개구부를 통해서 넘어오면 이 개구부를 통해서 넘어오면 여기에서 가열해가지고 파우치 포장하고 착즙 포장하는 청결실로 이렇게 설치가 된 상황이고요. 자, 한 가지 큰 부분에서 보면은 요 안에서 파우치 포장이기 때문에 따로 용기로 뭐 에어 세병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지금 이 가열기나 이런 것에 또는 청소나 이런 물을 다 쓴 물이나 이런 거를 뿜어내기 위해서는 에어가 필요합니다. 에어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에어는 에어 컴프레서를 주로 쓰죠. 근데 이제 요즘 이슈 중에 하나는 일반 우리 공업용 에어 컴프레서는 식품에서는 거의 안 쓴다. 그걸 쓰시게 되면은 따로 완전 그 헤파 필터를 따로 중간중간에 두시던지 아니면 아예 쓰시는 컴프레서 안에 쓰는 오일을
아예 다 공업용 오일 다 빼내고 세척해가지고 식품 전용 오일로 갈아서 쓰시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거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기간에 맞춰서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나온 것처럼 여기 이런 제품처럼 보세요. 오일 프리라는, 오일레스 무오일 제품의 컴프레서를 쓰는 게 대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단 실내용과 실외용이 있습니다. 실외용 같은 경우는 이 타입에 따라서 굉장히 좀 고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력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좀 고가가 되기 때문에 실내용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지 말고 실내용으로 한 3마력이나 뭐 4마력 뭐 아마도 오일레스 실내용 같은 경우 한 7마력 이상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해가지고 외부에 이렇게 지금 설치된 것처럼 판넬이나 이런 완전 비가림막을 완전히 하셔서, 이게 실내용으로 완전히 방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그냥 바로 노출이 되면은 또 정기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팁이다. 네. 자, 위생복 착용 방법은, 위생복은 왜 갑자기 위생복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 게 그냥 일반 뭐 우리가 뭐 위생복을 그냥 아무거나 입으실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위생복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게 착용하는 거에 FM이에요. 다시 말해서 짧은 팔보다는 다 긴 팔로 해서 여기 이렇게 밴딩이 돼 있는 게 일반적이고요. 단추는 없습니다. 다 대부분 지퍼로 되고, 요즘은 이렇게 지퍼 된 거에 이렇게 마감을 천으로 이렇게 하든지 찍찍이로 한번 딱 이렇게 하든지 하는 거고요. 마스크를 당연히 써야 되고 위생모는 필수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완전 밴딩 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장화를 신거나 물을 많이 하는 곳, 앞치마를 하거나 뭐 고무장갑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끼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땀이 많고 뭐 하신 분들이 반팔 위생복을 입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 반팔은 안 되냐면은, 반팔 자체가 바로 노출되면 우리 피부는 스킨이기 때문에 피부에 있는 가루가 또 우리 이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반팔을 착용을 하신다면은 팔토시가 피부가 노출되지 않는 부분까지 팔토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착용을 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생복의 관리 기준이 명확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런 복장을 착용을 하고 이렇게 복장 착용한 거에 또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다시 말해서 일회용 위생복을 거의 착용하는 햅셉 팀원은 없기 때문에 최소한 1인당 두세 개 이상은 확보가 있으셔야 되겠죠. 왜냐면 세탁해가지고 입으셔야 되니까. 일반 햅셉 구축하시는 작업장들 같은 경우는 이 위생복의 이게 기준도 어떤 기준으로 세탁을 했고 이것이 정말 위생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증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사원들 중에. 근데 소규모 햅셉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철저하게 위생적인 부분으로 관리하시고 입고 뭔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생복은 꼭 항상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또 집어넣기가 어려워서 여기까지 이제 넣었으니 이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인증받으시는데 검교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